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삼국의 발전과 가야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살펴볼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발전 과정에서 기억하셔야 할 왕은 광개토 대왕인데요. 광개토 대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고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치고 금관가야의 세력을 약화시켰으며 동부여와 숙신을 정복하고 만주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에는 계마무사라는 기동력도 뛰어나고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철제 기술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도 기억하실게요. 광개토 대왕은 이러한 영토 확장으로 자신감을 얻어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자신을 태왕, 성왕이라고 칭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두셔야 할 왕은 장수왕인데요. 장수왕은 중국의 남조, 북조와 각각 교류하며 외교적 안정을 꾀하고 국내성 기반의 귀족의 세력 약화와 남진 정책의 추진을 목적으로 427년 대동강 유역에 위치하여 물산이 풍부하고 바다로의 진출에 유리한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433년 신라와 백제의 나제 동맹이 체결되지만 백제를 공격하여 475년 한성을 함락시키고 남한강 유역으로 진출,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는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비인 충주 고구려비에 잘 나와 있는데 고구려의 한반도 중부지역 장악 사실 및 고구려의 천하관을 다음으로 백제의 발전에 대해 살펴볼까요?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어 계로왕이 전사하고 문주왕 때 웅진, 지금의 공주로 천도하게 되는데 한강 유역 상실로 무역이 침체되고 귀족들의 왕권 다툼으로 왕권이 약화되게 됩니다. 이때 동성왕이 신라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어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하고 신진 세력을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게 되면서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죠. 후에 무령왕이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방, 군, 성의 지방제도가 갖추어지기 전에 설치한 행정구역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왕의 자제나 왕족을 지방의 요지에 보내 다스리게 한 22담로를 설치하고 고구려에 적극적 공세를 취하고 중국 남조와 교류하는 등의 정책으로 점차 국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6세기 중반 있었던 성왕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하는데요. 성왕은 538년 지금의 부여인 사비로 천도하였고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합니다. 또한 중앙에 22부의 실무 관청을 설치하여 행정을 분담하였고 수도의 오부와 지방의 오방으로 행정구역도 구분하게 됩니다. 성왕은 중국과 교류하였고 불교를 장려하였으며 외에 불교 등 문물을 전파하는 등 문화 발전에도 힘썼고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탈환하였으나 진흥왕의 공격으로 한강 유역을 빼앗겨 관산성에서 전사하게 되고 나제 동맹은 결렬. 이제 신라의 발전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라는 6세기 초인 지증왕 때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하고 왕의 칭호를 중국식의 왕으로 바꾸고 지방을 주, 군으로 나누어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소를 경작에 이용하여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켰으며 경상도 북부로 진출하고 우상국, 지금의 울릉도를 정복하는 등의 영토 확정에도 힘을 씁니다. 다음으로 버풍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골품제를 정비하였으며 17관 등을 제정하고 귀족회의의 대표자인 상대등과 병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버풍왕의 또 다른 업적 중에 하나는 불교 공인인데
사상을 통일하여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527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532년 김해의 금관가야를 병합하고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는 점 기억하세요. 신라는 6세기 중반 진흥왕 시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진흥왕은 황룡사를 건축하고 불교 교단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합을 꾀하게 됩니다. 또한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인재 양성에 나서고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고령의 대가야를 562년에 병합시키고 함흥평양에 진출하는 등 영토 확장에도 나섰는데 단양 신라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에 이 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진흥왕은 백제 성왕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고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 지역까지 빼앗았는데 고구려와 백제의 연결을 차단하고 황해를 통해 중국과 직접 교역을 하게 되어 한강 유역의 경제력을 확보했다는 의의가 마지막으로 가야연맹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야연맹은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 성립된 여러 소국들이 연맹왕국을 형성하여 농업,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중 김해지방의 금관가야가 풍부한 철 자원과 낙동강 하류의 해상교통 기반을 이용하여 전기가야연맹을 주도합니다. 금관가야는 철제 무기와 농기구 생산 등을 하였고 덩이새를 화폐로 사용하였으며 낭랑, 외 등과 교류하였으나 400년경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외 격퇴 과정에서 공격을 받아 세력이 위축되게 다음으로 고령 지방의 대가야는 농업에 유리한 입지 조건과 풍부한 철 산지를 보유하여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게 되는데 중국 남조에 사신을 파견하고 신라에 침입한 고구려를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던 가야는 각 소국이 독자적인 정치 권력을 유지하면서 지배력이 분산되고 백제와 신라 사이에 위치하여 두 나라의 압박을 받아 세력이 약화되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532년에 버풍왕에 의해 금관가야가 562년에 진흥왕에 의해 대가야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을 차지하였다. 2번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웠다. 3번 북쪽으로 만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동부여와 숙신을 정복하였다. 4번 신라에 침입한 외를 물리치면서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5번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여 고구려의 자부심을 나타냈다. 자, 이 중에서 나머지는 다 맞지만 이번에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운 것은 광개토 대왕이 한 것이 아니라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고구려의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이유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는 문제도 풀어볼게요. 보기의 기역, 동부여와 숙신을 정복하고자 하였다. 니은 금관가야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디귿 대동강 유역의 평양은 물산이 풍부하고 바다로의 진출이 유리하였다. 리을 국내성에 기반을 둔 귀족 세력을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장수왕은 국내성 기반의 귀족의 세력 약화와 남진 정책의 추진을 목적으로 대동강 유역에 위치하여 물산이 풍부하고 바다로의 진출에 유리한 평양으로 천도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역의 동부여와 숙신을 정복하고자 하였다. 니은의 금관가야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는 장수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광개토대왕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한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는 문제인데요. 백제는 한강 유역을 상실한 후 무역 활동이 침체되었고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왕권이 약화되었다. 동성왕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기 기역, 신라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동성왕은 신라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하였었기 때문에 기역은 맞고요. 니은 신진 세력을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동성왕은 신진 세력을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면서 백제의 중흥에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니은도 맞고요. 디귿 중앙에 22부에 관청을 두는 등 체제를 정비하였다. 중앙에 22부에 관청을 둔 것은 동성왕의 업적이 아니라 성왕이 한 일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표현이고요. 리을 지방에 왕족을 파견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지방에 왕족을 파견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한 것은 동성왕이 한 것이 아니라 22담로를 설치하였던 무령왕의 업적이므로 리을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4번에서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은 신라의 왕들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증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후 율령을 반포하고 골품제를 정비하였다. 버풍왕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 황룡사를 지어 국력을 과시하고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진흥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 가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버풍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귀족회의의 대표자인 상대 등을 두었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병부를 설치하여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였다. 맞는 표현이고요. 4번 관리를 17등급으로 나누어 복색을 구분하였다. 맞는 표현입니다. 5번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소를 경작에 이용하였다.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소를 경작에 이용한 것은 버풍왕이 아니라 지증왕 때에 일어난 일이므로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위의 나왕 시기의 영토 확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는 문제도 풀어볼게요. 보기 기역, 한강 유역을 장악하였다.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장악하였죠.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금관 가야와 대가야를 모두 병합하였다. 니은은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금관 가야는 버풍왕이, 대가야는 진흥왕이 병합하였으므로 니은은 틀린 표현이고요. 디귿 고구려 영토를 공략하여 함흥 평야까지 진출하였다. 네, 맞는 표현입니다. 리을 점령지역에 단양 신라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를 세웠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야 연맹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는 문제입니다. 보기 기역, 교역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니은 철이 많이 생산되었으나 농업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디귿 백제와 신라 사이에 위치하여 두 나라의 압박을 받았다. 리을 각 소국이 독자적인 정치 권력을 유지하여 지배력이 분산되었다. 자, 가야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각 소국이 독자적인 정치 권력을 유지하면서 지배력이 분산되고 백제와 신라 사이에 위치하여 두 나라의 압박을 받아 세력이 약화되었다고 공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6번의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2학년 역사 6강 삼국의 발전과 가야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